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 가장 좀 큰 화제였던 한화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한화의 변화가 많았죠.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한화가 대전 삼성전을 마친 뒤 감독 교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존 수베로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최현우 퓨처스 감독을 제13대 사령탑으로 정식 선임했습니다. 계약 기간 3년에 총액 14억 원 규모입니다. 12일 인천 SSG전부터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들게 됐습니다. 이게 기사로 접한 게 11일 밤이었습니다. 경기 네네네. 끝나고 직후였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미리 좀 정보를 받은 게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4월 중순이 좀 지난 시점에서 수베로 감독이 경질된다는 소문이 돌긴 했었습니다. 내부에 누가 유력하다더라. 그리고 하나가 외부의 인사도 좀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이후 4월 마지막 주엔 하나가 6연패에 빠진 뒤 이 소문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실제로 4월 중순 두 차례 연패를 당할 때 사령탑 교체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고요. 6연패 기간에는 새 사령탑으로 간다는 내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룹 보고도 이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화가 이후에 공교롭게도 3연승을 달리면서 이 타이밍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화요일 경기에서 패했고 다다음 날인 목요일 5월 11일 전격적으로 사령탑 교체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십시오. 사실 구단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건 조금 전후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 이미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 이 스투에로 감독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부임 후 2년간 좀 최하위에 그쳤던 성적과 좀 무관할 수 없는데 동행을 이어가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즌 초부터 좀 연패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최현우 감독이 감독 대행이 아닌 정식 감독으로 빠르게 선임이 된 것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몇 차례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 차기 감독에 대한 의견도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한화의 기존 성적 그리고 올 시즌 성적을 보더라도 뭐 감독 경질 카드를 꺼내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점도 그렇고 약간은 갑작스럽다는 느낌, 충격이란 반응도 꽤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비로 감독 경질은 한화가 4월 성적만 보면요. 3연패 이상이 무려 4차례나 당합니다. 예, 그리고 성적은 뭐 할 거는 벗어나지 못했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 발표 시점은요. 이게 좀 그날 밤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5월 11일 오전 11시에 이제 하나 퓨처스 경기가 있었고요. 이 퓨처스 경기를 최원호 감독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전으로 와라. 면담을 좀 하다라는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그날 오후 3시에 그룹의 최종 제가가 떨어지면서 최원호 감독의 1군 선임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한화가 그때 1군 경기가 6시 반에 있었는데 수비로 감독한테는 통보를 못하는 시점이었어요. 한화가 연습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비로 감독에게는 경기 뒤에 이렇게 통보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수비로 감독 경질이 통보된 이후 9시 30분께 최원호 감독과 한화가 정식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수베로 감독 입장에서는 뭐 예측을 못한 건 아니었지만 시점면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한화가 수베로 감독을 선임하고 계속해서 기용을 했던 거는 육성 전문가를 데려오면서 한화의 팀 자체를 리빌딩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는 다소 극단적인 리빌딩을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좀 베테랑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휘봉을 들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을 입혔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노시환, 정은원 선수도 좀 어린 선수들을 좀 주축 선수들로 좀 성장을 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있었고요. 또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수들도 좀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수베로 감독 체제 아래에서 이 젊은 투수들이 철저히 관리를 받았다는 점이 좀 인상 깊은데 뭐 슈퍼루키 문동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 철저한 좀 플랜 속에서 기용을 하게 등판을 하게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당장의 성적에 좀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딜레마인데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예,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실업야구,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약간의 성적을 거뒀다면 평가가 충분히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뭐 실험적인 경기 운영 방식 계속 도마 위에 올랐던 거는 사실입니다. 보직이 확실치 않은 투수 기용, 특히 필승조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성적에서도 시즌 초반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최근 3년간 성적을 보면 시즌 초반부터 연패가 길어지고 결국 그 성적을 만회하지 못하고 최하위에서 시즌을 마감했는데 올해도 성적은 9위였습니다. 경기대 시점이. 그렇죠. 결국 이제 하나 내부 판단도 올해도 우리가 하나가 거의 바뀐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핑계는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제 몫을 못했지만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하나, 올해 하나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그 최원호 감독이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 팀이 수정할 부분은 시프트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부임 직후 이 최원호 감독은 특히 투수진과 이 시프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실 시프트 자체가 부정적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투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좀 강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의문을 자아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예전에 투수들 동의 없이 좀 적극적으로 극단 시프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좀 적극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프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는 좀 좌타 슬러거 위주로만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투수들 대부분이 우타자일 때는 좀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좌타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실제로 합니다. 일요일 경기 보니까 한유섬 선수가 나왔을 때 완전 극단적인 시프트에서 조금은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사령탑 교체가 된 뒤에 하나가 좀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원호 감독은 일전에 이제 하나를 감독 대행으로서 이끈 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원호 감독이 2019년에 2군 사령탑으로 부임했고요. 2020년 6월부터 114경기나 1군 감독 대행으로 지도한 점이 이제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하나 구단도 최 감독이 4시즌 때 구단에 몸담으면서 선수단을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특히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서 2군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의 연봉이 3억인데요. 이게 올해 이제 사령탑으로 정식 합격했던 삼성의 박진만, NC의 강인권 감독의 2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높은 금액입니다. 이는 하나가 최원호 감독에게 그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원호 감독에게 2020년 때랑 현재랑 좀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물었는데 사실 그때는 좀 긴 연패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수습하고 이제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좀 바꿔버리는데 좀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사실 경기력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기존 틀을 하면서 조금씩 좀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 그것도 시즌도 굉장히 충격적인 시점에 드러냈는데 많은 야구 전문 기자분들이 하나 이번 시즌 다를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사실상 초반에는 그러진 못했어요. 여러모로. 예. 근데 이 효과가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원호 감독의 이 작전 야구,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이 사령탑으로 선임되자마자 경기 후반 작전을 좀 많이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간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가 수비라 감독 체제에서는 이 최원호 감독이 지금 기존의 이 젊은 선수들 틀에서 작전 야구를 입힌다고 했는데 이게 통할지 여부가 좀 관심 포인트고 저는 충분히 분위기 반전 카드로는 이만한 카드가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네. 선수들이 받는 또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이별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점들이 또 다른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책임감이나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됐었는데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우승하는 날 같이 파티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뭐 여담입니다만 수베로 감독이 이제 출국하는 것도 기사에 떴더라고요. 예, 사실 쿨하게 가셨어요. 예, 굉장히 쿨하게 가셔서 뭐 하나 계속해서 응원하겠다 웃으면서 떠나셔가지고 네. 사실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죠. 물론 네. 프로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만 참 뭐라고 할까요? 진짜 뭐 이런 점들이 한화에 있어서 충격요법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래서 바뀌고 난 후에 맞이한 한화의 주말 3연전 그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주말 3연전 동안 1승 1무 1패 1위 팀을 상대로 크게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첫째 날엔 이 독수리 천적으로 불리던 박종훈 선수를 상대로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둘째 날은 내줬지만 셋째 날은 10일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무려 4시간 58분에 걸친 혈투였습니다. 야, 4시간 58분 5시간 거의 반나절 이상을 싸운 건데 자, 최원호 감독이 일단은 데뷔전에서 먼저 승리를 했고 그 다음 날은 졌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무승부였고 근데 그 중간 경기가 문동주 선수의 선발이라 한번 연승도 노려봄직하지 않나 했는데 결과는 좀 아쉽게 됐어요. 제가 토요일 경기를 다녀왔습니다. 예. 문동주 선수가 제구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2.1이닝을 던지고 내려왔는데 무려 5개의 사사구를 남발했고요. 전반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안타도 던지는 공이 가운데로 몰려서 7개의 안타를 허용했거든요. 네. 결국 3회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마운드에 내려갔는데 하나는 문동주 선수가 내심 기대가 상당히 컸어요. 연승 엔진을 이어갈 카드라고 봤는데 그러지 못했고 하나는 패를 했습니다. 반면 SSG 같은 경우에는 고졸 신인 송영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는데 올해 문동주 선수, 송영진 선수가 신인왕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송영진 선수도 5이닝 4실점을 했지만 초반에 3실점하고 5회를 채우며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이 두 투수의 대결이 관심을 끌었고 문동주 선수가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조금 하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시즌 중에 라이벌전도 좀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이를 악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한화의 큰 변화가 시즌 판도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고 두 분은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연패 이후에 좀 꽉꽉 막혔던 타선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5월 이후로만 보자면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 꽤 괜찮습니다. 3연전도 2번이나 가져갔고요. 이 기간 팀 평균 자책점 1위, 또 팀 타율 3위로 아주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노시환 선수의 스윙이 인상적인데 10일 삼성전에서부터 13일 SS전까지 3경기 연속 홈런포를 날리며 이 중심 타자로서의 무게감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주중에 롯데, 주말에 LG를 만납니다. 네. 두 팀 다 상위권이잖아요. 좀 더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지난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커다랐던 이슈, 은퇴한 오재원 선수의 발언이 화제이자 논란이었어요. 네, 오재원 전 선수죠. 네. 지금은 스포티비 해설위원인데 지난 11일 유튜브 한 채널과 인터뷰 과정에서 박찬호 해설위원을 코리안 특급 박찬호 해설위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멘트를 좀 보면 오재훈 의원이 무책임한 말들의 향연, 그로 인해서 쌓이는 오해들, 그런 것들이 정말 싫었다면서 이 내용을 꼭 넣어달라. 나는 코리안 특급을 매우 싫어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박찬호 의원이 한 번씩 나와서 해설하면서 바보를 만든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해설할 때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후 이제 발언의 파장이 상당히 엄청났는데요. 각종 게시판에는 오재원 위원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해설위원의 발언에 따라서 선수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메시지 자체의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전하는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야구계가 조금 더 소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와 있었거든요. 존경받는 선배인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 자체는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소통 방식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감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한 단어들도 보면 코리안 특급이 너무 싫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응원했던 마음에 감사함을 모르는 것 같다. 좀 거칠고요. 또 스스로를 일반인이라고 표현했지만 현재도 해설위원으로 활약 중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죠. 이것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소속사와의 계약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사안과는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해설위원 그 방송 중계에는 배제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박찬호 위원 측에서의 뭐 반응은 나왔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주말 3연전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자,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주 사이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SSG가 변함없이 1위 자리에 올라 있고요. 롯데가 2위, LG가 3위입니다. 지난주와 1, 2, 3위는 모두 같습니다. 네. 4위부터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NC가 지난주 5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요. 공동 6위였던 두산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은 단독 6위로 지난주 순위가 같고요. 지난주 4위였던 기아는 최근 5연패에 빠지면서 순위가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8위 키움, 9위 하나, 10위 KT는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숫자가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사실은 기아가 7위로 내려갔다고 보는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기아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단장 선임을 발표하면서 야심차게 출발을 했지만 좀처럼 승수를 올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화요일 이른바 광현종 맞대결에서 양현종 선수가 웃었는데 이후 5연패에 빠졌습니다. 경기 감각 측면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아는 앞서 3일 광주 롯데전 이후 비로 인해서 한 5일간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네. 김종국 감독이 올스타 이후로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아쉬워했는데요. 이게 체력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타자들의 경우는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조금 둔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수비에서도 아쉬운 장면이 꽤 여러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순위표 다소 촘촘하잖아요. 얼른 추격의 끈을 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기사회생을 했네요. 기아전을 수입하면서 좀 한숨 돌리게 됐죠. 그렇습니다. 두산이 4월 26일부터 위닝 시리즈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리고 주말 기아전을 앞두고도 2연패에 빠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첫 경기에서 2년차 신인이죠. 김동주 선수의 활약으로 6대1로 승리했고요.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에서도 각각 5대1, 8대4로 승리하면서 올 시즌 첫 수입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하위 KT가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머물고 있네요. 네, 발걸음이 여전히 무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2일 수원 롯데전에서 문창철 선수가 10회 말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다시 2연패에 빠지며 좀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한 모습입니다. 역시 계속되는 부상 악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투타 모두 핵심 선수들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개막전 구상했던 그림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령 토종 에이스 이 소영준 선수는 팔꿈치 인대 파열로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홈런왕 박병호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으나 아직 온전한 컨디션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또 시즌 초반 불방망이에 휘둘렸던 이 강백호, 앤서니 알포드 선수가 5월 들어서는 조금 잠잠해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KT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은 문상철 선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KT 주력 야수들이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준 것처럼 대거 이탈했는데 그래도 문상철 선수의 활약은 위안이 되는데요. 올해 성적은 23경기에서 타율이 3할 5푼 4리, 3홈런 12타점으로 좋은데 최근 10경기에서 무시무시합니다. 타율이 4할 2푼 1리고요. 예, 매서운 타격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10경기 중에서 멀티히트가 5차례입니다. 홈런도 2개를 뽑아냈는데요. 사실 이 문상철 선수는 2군에서 홈런왕에 오르는 등 이 맹활약을 했는데 1군 무대에만 오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군 울렁증을 털어내고 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게 이제 낯이 막 익숙한 선수는 아닌데 32살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문상철 선수는 1991년 4월생으로 만 32살입니다. 배명고 고려대 출신이고요. KT 창단 멤버 중 한 명입니다. 2014년 2차 특별지명 11순위로 KT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찌감치 거포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는데 퓨처스 리그에서만 통산 123개의 홈런포를 터뜨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1군
대군에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올해로 프로 10년 차거든요. 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올해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KT가 주말 3연전 롯데를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과는 롯데 위닝 시리즈로 끝이 났습니다. 네, 롯데는 뭐 첫 경기에서 1대2로 아쉽게 졌지만 토 1경기에서 5대0, 8대3으로 상대를 눌렀는데요. 롯데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뉴스는 어제 일요일 선발 투수죠. 스트레일리 선수의 부활입니다. 어제 6.1이닝 무실점 시즌 첫 승을 따냈는데요. 앞선 6차례 등판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는데 스트레일리 선수 9일 두산전 9이닝 6이닝 2실점 호투에 이어서 시즌 첫 승리까지 따내면서 본궤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제 롯데를 평가를 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에이스들이 부진하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터져지고 있다는데 이번 주 경기를 보면 지난주 경기를 보면은 에이스들이 좀 복귀한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에도 일각에서는 계속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바로 흔들리는 선발진 때문이었습니다. 4월 한 달간만 봤을 때 이 나균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좀 전체적으로 부진했거든요. 하지만 5월 들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웨인 원투펀치, 스트레일리 반즈 선수는 물론이고요. 토종자원 박세웅, 한현희 선수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는 5월 8경기에서 5승을 거뒀는데 그중 3승이 선발승이었습니다. 반지, 한현희, 스트레일리 선수가 차례로 승리를 거뒀고요. 박세웅 선수는 아직 승이 없지만 가장 최근 경기였던 12일 수원 KT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을 했습니다. 이 30경기를 치는 기준 1986년 이후 지금 최고의 승률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롯데가 19승 11패. 네. 승률이 6할 3푼 3리. 네. 네, 뭐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을 좀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을 즐겨라. 네, 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자, 쫓아가야 할 선두 SSG 그리고 뒤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는 LG의 상황은 어떤가요? 롯데도 있지만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SSG와 LG의 이 선두 대결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SSG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서진용 또 베테랑 불펜 투수죠. 노경훈, 고효준이 버텨주면서 올해 불펜진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민을 지우면서 현재 1위를 질주 중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4승 2패 두 번의 위닝 시리즈를 따냈는데요. 5월 들어 연패가 없이 꾸준히 승수를 쓸어담고 있다는 점이 LG의 강점입니다. 특히 LG는 지금 타선이 좋습니다. FA 포수 박동원이 홈런 9개로 이 부분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매년 걱정거리였던 이 외국인 타자 오스틴 선수 있잖아요. 오스틴 선수가 벌써 7개의 결승타를 날렸습니다. 이 부분 1위에 올라 있는데요. 리그에서 지금 LG 타순이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선수별 MVP를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 생각하시는 가장 눈에 돋보였던 선수 어떤 선수 한 명씩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언급한 좀 KT 문상철 선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급이 안 된 선수 중에서는 SSG 서진용 선수를 꼽고 싶은데 벌써 19경기째 평균 자책점 0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초반 SSG에도 부상 악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경기는 확실히 잡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 바로 뒷문이 탄탄해서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저는 권희동 선수. 권희동 선수가 사실 시즌 개막 직전까지 팀을 못 찾았다가 NC와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9일부터 1군 경기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타격 성적이요. 타율이 5할 2푼 4리. 와. 안타 11개. 이렇게 되면서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 지난주 건재한 모습을 과시했고요. 권희동 선수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으면 또 팬들이 더욱더 사랑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될 겁니다. 자,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중 3연전 어떤 경기들이 눈길을 모으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잠실에서 KT와 LG가 만나고요. 고척에선 두산과 키움이 만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롯데와 하나가, 대구에선 기아와 삼성이, 또 창원에서는 SSG와 NC가 만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살짝 언급했다시피 이 하나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데 첫 단추는 잘 꿰지만 다음에 만나는 팀들 만만치 않잖아요. 네.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취재 후기 들려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